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파운드리 첨단 공정 기술을 도입해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무차익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제기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농협은행도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 조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심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사의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파운드리 첨단 공정 기술을 도입해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삼성 파운드리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협력하는 턴키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은 물론 메모리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삼성만의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의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포럼에서 공개한 새로운 파운드리 공정은 기존 2나노와 4나노 공정을 개선한 기술입니다. 신기술인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도입한 2나노 공정을 2027년, 광학적 축소를 통해 소비 전력, 성능, 면적 경쟁력을 높인 4나노 공정을 내년에 각각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고난도 기술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웨이퍼 앞면뿐 아니라 뒷면에도 전력선을 놓게 되면 초미세화 공정을 구현할 수 있어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로 여겨지는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 등 3개 사업 분야 간 협력을 통해 고성능, 저전력, 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고객의 공급망을 단순화해 제품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광학 소자까지 통합한다는 계획. 이를 통해 AI 시대의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당국이 공매도 제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손질에 들어갔죠.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시점에 맞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공매도 주체인 기관 투자자의 잔고와 변동 내역, 매매 거래 등을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도 공매도 전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조치를 지속하여 불법적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우선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은 개인과 같은 90일로 제한합니다.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 상환해야 합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 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담보 비율도 통일됩니다. 현금의 경우 105% 이상, 주식은 135% 이상입니다. 다만 개인은 코스피 200 주식의 경우 120%를 적용하기로 해 기관보다 공매도 투자 조건이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 사이에서 4배에서 6배로 높입니다. 형도 가중한다는 방침인데 부당이득이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신한은행, 우리은행뿐 아니라 IBK 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업 계획 타당성과 자금 조달 능력을 중요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인가 기준안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투자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랜딧, 루닛, 자비스앤빌런즈, 현대해상 등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유뱅크입니다. NH농협은행은 제사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 제안서를 받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 KCD뱅크 컨소시엄에 투자 의향서를 전달해 컨소시엄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전사자원관리 ERP 기업 더 비즈온이 구성한 더존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재까지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G뱅크 등 총 5곳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배경에는 기존의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수익성을 입증한 점이 큽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이 은행권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사 인터넷 은행이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건은 제사 인터넷 은행의 인가 기준인데 금융당국은 자본 적정성과 사업 지속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 조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열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 제사 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인가 기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사의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산업이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사 PB 상품을 좀 우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예. 쿠팡을 사용해 본 적 있으면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겁니다. 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상품을 검색하면 관련 제품들이 차례로 노출이 되죠. 이때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 순으로 검색 결과가 정렬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쿠팡은 그동안 이 랭킹 순서가 판매 실적과 상품 경쟁력, 고객 선호도, 검색 정확도 등이 모두 고려된 결과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검색 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이 판매량이 더 높고 평점도 우수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랭킹 순서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 랭킹 순서가 이 쿠팡이 제시한 기준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 쿠팡이 직접 기획 판매하는 자사 브랜드, 즉 PB 상품과 쿠팡이 상품을 직접 사서 고객에게 로켓 배송하는 직맹 상품들이 검색 결과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2019년부터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29일 해당 사안에 대해 전원 회의를 시작해 심의에 돌입했고요.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정위가 오늘 어떤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까? 네, 오늘 공정위 발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주식회사 및 CPLB 주식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가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 주식회사와 CPLB 주식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공정위는 쿠팡에 1,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와 동시에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정위는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자기 상품의 72,600여 개의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고 높은 별점을 줘서 검색 시에 이 상단에 노출되는데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행위가 소비자들이 상단에 노출된 쿠팡 상품이 타 제품보다 더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했다고 본 건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상품에 고정 노출된 제품은 매출액이 76%나 늘었습니다. 반면 다른 입점업체는 오로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에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어서 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상품 거래 중개자이면서 동시에 자사 PB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 사업 판매자인 만큼 거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 원이라는 이 상당한 과징금을 부여를 했는데 쿠팡도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쿠팡도 오늘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의 빠르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자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검색 순위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던 것과 같은 입장인 건데요.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모두 고려해서 상품을 배치하는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온라인에서도 진열 방식을 규제하는 것은 이커머스 본질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당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판매 증대를 위한 진열 전략은 유통업체의 핵심 역량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2년 전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도 오늘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또 입장문을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처음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뿐 아니라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김범석 의장 등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면 시민단체들은 중기부나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1,4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은 공정위가 유통업계에 부과했던 금액 중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통업계에선 이번 제재로 쿠팡의 향후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41년 만에 처음인데요. 정부가 이를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과 3월에 진행한 민생토론회 이후 후속 규제 개선 조치 32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월 25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당첨되기 위해서는 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선은 통상 납입액이 최소 1,200만 원 이상입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주택 소유자의 청약 기회도 확대됩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아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 청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25만 원을 납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청약제도 완화로 인해서 청약시장의 수요자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비롯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로 꼽히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오물풍선이라는 유례없는 방식의 도발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보험사들이 자차 보험 처리를 수리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앞유리가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자택 앞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유리가 박살났습니다. A씨는 자동차 보험을 든 보험사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 처리를 신청했고 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 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보험사가 3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자동차 유리도 오물풍선으로 파손돼 자차 보험 처리를 신청했고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B씨의 경우도 보험사가 오물풍선을 본인 과실 없는 낙하물로 보고 자차 보험 적용을 수리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 행사,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오물풍선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 피해로 자차 보험 처리를 한 A씨와 B씨는 자동차 보험 계약 갱신 시 보험료에 대한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지만 할인은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간편보험 역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간편보험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시 이뤄진 용종 제거 수술이나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축소했을 뿐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노후발전소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카자흐스탄에서 본격적으로 발전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현지 시간 12일 삼루카즈나 삼룩에너지 등 카자흐스탄 금융에너지 국영 기업과 발전 사업과 관련한 협력협정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력협정과 MOU 체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MOU로 삼룩에너지, 한전 KPS와 카자흐스탄 발전소 5곳에 환경 설비를 공급하게 됩니다.
박정환 두산그룹 회장도 윤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그룹의 발전 사업 확대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박 회장은 한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카자흐스탄 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회장은 에너지 분야의 독보적 실적을 보유한 두산은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의 최적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았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남부 내륙에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경상권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33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에도 대전 34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토요일인 모레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원과 춘천 18도, 서울과 청주 2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와 대전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 27도, 속초 29도, 강릉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20도, 부산 21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광주 33도, 대구 35도 등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전국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